저희가 이렇게 공실 건물들 임대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공실이 있더라도 기다리기만 하지 않고 우량 임차인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고 어떻게 하면 유치를 할 수 있을까. 안에 들어가는 그 테너트 싸움이지 않습니까? 그 우량한 테너트들을 공실을 잘 유치를 하면 또 건물의 가치도 살릴 수 있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영상들을 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또 저희가 이게 삼성중앙역 대로변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통임대 위주로 좀 다뤘다면은 저희가 또 타워형 빌딩, 이런 랜드마크 같은 건물도 저희가 계약을 체결을 잘 한다, 이런 거래 사례를 한번 또 소개를 드리려고 나왔는데요. 임대 면적이 한 160평 정도 되고 전용 면적이 또 120평 정도 돼요. 그럼 이런 규모도 사실상 뭐 통임대 건물과 또 유사하지 않습니까? 타워형 빌딩을 저희가 또 어떤 식으로 계약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정도 위치에 있는 건물이면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요? 이게 랜드마크 성격이어서 인기가 되게 많은 건물은 맞는데 요즘에 부동산 시장 상황이 그렇게 막 좋지가 않다 보니까 폭발적인 뭐 인기가 있었던 거는 아닙니다. 왜냐면 임대료가 좀 비쌉니다. 예, 임대료가 좀 비싸서 사실 인기가 많았던 건물은 아닌데 핵심이 무엇이었냐면은 그 임차인이 계약 기간이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 3개월 기간 동안에 임대를 좀 완료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전용 면적이 한 30평 정도 이렇게 되는 곳에서 원상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원상복구하는 것도 비용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좀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착수했던 프로젝트였는데 다행히 또 운 좋게도 그 3개월 안에 또 우량한 이런 외국계 에너지 기업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 프로젝트도 좀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이제 부동산 시장이 좋을 때는 임차인이 퇴실을 할 때 인테리어 규모에 따라서 시설비도 저희가 막 받아들이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도 많은데 시장 상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건 원상복구 없이 계약을 해지하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프로젝트다 라고 이제 임차사와도 이제 소통을 했고요. 저희가 조금 뭐 차별화됐다면 차별화된 건데 전수조사를 이 고객이 또 투어를 하기 전에 어떤 거 보고 왔을지 미리 예측을 하고 그 조건에 맞춰서 또 응대를 한 것도 좀 차별화된 전략이라 생각을 합니다. 전수조사를 굉장히 모든 프로젝트에서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전수조사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거 보고 왔는지, 우리가 어떤 경쟁하는 모델이 뭔지를 지금 시장에서는 정말 그 구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진짜 눈 크게 뜨고 생각을 하셔야 뭐 계약을 할까 말까이기 때문에 전수조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정리를 좀 해보면 타워형 빌딩도 통임대만큼 문제없이 이제 임대를 잘 해결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3개월 정도 계약 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원상복구 없이 또 잘 해결해 드리는 것이 좀 포인트였는데 또 그런 부분들이 또 잘 맞아져서 많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중도 퇴실을 참 잘 할 수 있었던 사례라서 또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가지고 또 촬영에 임했습니다. 와, 그 임대인께서는 원상복구를 원하셨을 텐데 그런 부분을 밸리디에서 좀 설득을 잘 해주신 건가요? 네, 원상복구는 저희가 이제 원칙적으로 계약 기간이 종료가 되면은 임차인이 무조건 다 하고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임차인도 그 부분을 너무 잘 알고 있다 보니까 사실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인테리어를 그대로 이제 승계할 수 있는 신규 고객을 이제 유치를 하게 되면 그 원상복구에 대한 부분도 이제 신규 임차인에게도 이게 전가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순조롭게 잘 해결을 했던 프로젝트입니다. 네. 고생하셨다고 방금 경적도 올려주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두 번째 이제 현장으로 나왔습니다. 뒤에 보이시는 이 건물의 7층, 8층, 9층 세 개 층을 한 방에 이제 해결했던 사례인데 전용 면적으로 치면은 이제 170평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강남의 웬만한 중소형 건물의 연면적이랑 거의 비슷하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여기도 이제 공실이었던 상태를 저희가 굉장히 우량한 임차인으로 이제 맞추었던 사례이고 원래는 이 고객분이 통임대를 검토하셨던 분이었는데 저희가 이렇게 미팅을 쭉 하면서 보다 보니까 이런 타워형 빌딩에 연층으로도 임대가 괜찮겠다라고 해서 적극 추천을 드렸고 마무리를 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계약한 여기 임차인분이 저희가 만나본 역대 고객들 중에서도 가장 우량한 임차인입니다. 뭐 차량으로 비유를 하자면은 뭐 롤스로이스, 뭐 벤틀리, 네. 페라리 이런 뭐 하이엔드, 뭐 하이퍼 브랜드의 규모다라고 이제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반 임차인은 아니었고요. 약간 관공서였는데 그 관공서 중에 관공서 중에 관공서다 보니까 절차상의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서 간과 부서 간의 협의도 많이 했어야 됐는데 이 부서와 이 부서 간에 서로 소통이 안 돼서 여러 번 이 부서 저 부서 이 부서 똑같은 얘기를 여러 번 했어야 됐고 모든 어떤 수정사항 그런 요구사항들을 문서화시켜서
다 전달해 드려야 됐었고, 뭐 계약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계약서 문구 하나를 이게 왜 그렇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근거까지도 찾아드리면서 간만에 좀 법 공부를 했었던 그런 좀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 조건 같은 경우에도 조금은 좀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어쨌든 임대인분께서 좀 배려를 좀 많이 해주셔가지고 잘 해결이 될 수 있었던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난이도로만 따지면은 거의 뭐 빌딩 한 채를 매매하는 수준의 업무량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저희가 좀 과감 없이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60개월로 계약을 또 저희가 체결을 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우량한 기업을 60개월로 임차를 맞추는 것 자체가 또 건물의 가치 상승에도 저희가 좀 밸류디의 이름에 걸맞는 밸류업을 시켜드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건물에 이렇게 우량한 임차인이 있으면 아무리 건물이 매각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래서 건물의 공시를 또 이렇게 우량한 임차인으로 맞춘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 중에서도 굉장한 우량한 임차인을 또 유치를 했던 사례여서 한번 말씀을 전달을 드리고 싶어서 촬영을 했습니다. 아마 부동산에서 관공서 좀 이렇게 많이 다루기도 쉽지가 않지 않을까? 뭐 그렇죠. 저희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계약이 끝나고 나서 이제 세상에 모든 관공서 다 들어와. 이제 어떠한 관공서가 들어와도 굉장히 스무스하게 오히려 저희가 진두지휘를 하면서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분께서도 사실 배려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결정을 하는 데까지 이제 관공서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사실 그 동안에 다른 업체들하고도 계약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어쨌든 저희가 부탁을 좀 드리기도 했었고, 임대인분께서도 이왕이면 좀 우량 업체가 들어오면 좋으니까 서로 신뢰를 하고 좀 기다려 주셨고, 계약과 동시에 잔금을 치르는 그런 사례였습니다. 저희가 또 최근에 가장 핫한 대치동의 그 세 번째 물건을 지금 보고 왔잖아요. 여기 좀 어떤 사례를 소개해 줄 수 있으실까요? 저희가 현장 조건이 안 좋아가지고 사실 건물 앞에서 찍을 수 없어가지고 이렇게 따뜻한 차 한잔 하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건물도 4층, 5층, 6층이 공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임대가 한동안 안 되고 있었고, 3개 층을 다 하면은 이제 전용 면적이 화장실 면적 빼고 한 130평 정도 되는 면적이었고, 마찬가지로 이 건물도 강남의 웬만한 좀 소형, 중소형 빌딩의 전용 면적이랑 맞먹는 그런 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업시설 지역에 있고 여러 가지 좀 핸디캡이 있었던 그런 건물이라 가지고 일단 일반 사무실로 임대를 좀 진행을 해보니까 쉽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떤 브랜드를 유치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면서 진행을 했던 프로젝트고, 그 건물 바로 앞에 보면 이제 신축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전층으로 패스트파이브가 이렇게 들어올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예전에 이 패스트파이브 담당자랑 좀 친분이 있어가지고 저희 건물도 이제 패스트파이브가 좀 들어올 수 없는지 이렇게 부탁을 좀 드렸었는데, 패스트파이브의 어떤 입점을 위한 조건들이 임대인분하고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깊게 얘기는 되지 못했었고, 그래서 이제 유사 어떤 다른 브랜드가 있을까라고 저희가 조사도 하고 이렇게 유치를 하는 와중에 이제 캡슐 호텔, 많이 아실 수도 있을까 생각하는데 일본에 있는 캡슐 호텔을 들어오는 브랜드가 여러 군데 지역에 사업을 진출하고 있는데, 이제 그 브랜드하고 좀 연이 좀 맞아서 좀 접촉을 해서 잘 이끌었던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는 이게 1970년대부터 캡슐 호텔이라는 게 좀 익숙한 브랜드인데 한국에서는 좀 생소해요. 가장 좀 일본 현지에서 하고 있는 방식을 이제 반영을 해서 사업을 임하실 것 같아서 저희도 좀 기대가 많이 큽니다. 그래서 요즘에 유튜브나 미디어 같은 것도 많이 보시면 요즘에 그 숙박시설, 에어비앤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투자들이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었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올해 한 10월 정도 되면은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도 일부는 좀 영업을 하기가 어렵고, 또 신규로 하기도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거에 조금 더 발전된 형태라고 할까요? 캡슐 호텔이. 그래서 그런 형태의 이제 사업이고, 이제 비즈니스맨을 타겟으로 해서 정말 깔끔하게 인테리어도 하고 이제 남녀 구분도 다 지어놓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좀 합법적이고 깨끗하게 이렇게 운영을 하시려는 모델을 계획을 하고 있어서, 저도 뭐 자세하게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사업 검토와 또 어떤 그런 내용들을 보고 기대가 많이 되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이번 계약 사례도 60개월 체결을 또 했기 때문에 우량한 브랜드를 또 장기간 사용하실 분들을 모셨다. 그런 부분에서 좀 기분이 좀 성취감을 좀 느꼈습니다. 오늘 처음 뵀디. 성취감. 성취감 잘 느끼시더라고요. 나 엄청 많이 느껴. 보람찬 거 성취. 그래서 일이 재밌거든요. 좋으십니다. 저도 성취감을 좀 한번 느껴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사실 건물 첫
물건 돌아가면서 느꼈던 부분은 이게 뭔가 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이분께서 계속 상황에 맞게끔 전략을 수립하고 막 그러는 것 같거든요. 네. 이런 과정에서 힘드시거나 그런 거 없으세요? 힘들죠. 뭐 세상에 근데 뭐 안 힘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힘든 과정 속에서도 한 단계 한 단계 좀 저희도 스터디를 하고 또 알아나가고 또 그런 것들을 사례로 만드는 부분들이 또 저희는 또 굉장히 좋은 사례들을 만드는 것 같아서 그런 힘든 부분들을 힘들지 않다라고 자연스럽게 생각이 드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렇게 공실 건물들 이제 임대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공실이 있더라도 우리가 기다리기만 하지 않고 우량 임차인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고 어떻게 하면 유치를 할 수 있을까, 결국은 안에 들어가는 그 테너트 싸움이지 않습니까? 그런 우량한 테너트들을 또 이렇게 공실을 잘 유치를 하면 또 건물의 가치도 살릴 수 있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영상들을 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물건 본 것 중에 특징 하나가 연층인데 네. 이 연층 있는 거는 뭐랄까 그 테넌트 구성을 할 때 벨르리만의 어떤 전략이 있다든지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손님분들을 만나면서 곧 죽어도 나는 통임대로 가야 된다, 그러면 이제 통임대를 당연히 이제 추천을 해 드리는 거고, 근데 나는 꼭 통임대가 아니어도 이렇게 연층으로 된 건물도 괜찮다라고 하시면 또 연층으로 된 건물도 추천을 해 드리는데, 다만 이제 뭐 임대인분 입장에 있어서는 물론 이제 임차인분도 똑같고요, 건물에 아무래도 다른 임차인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업종이 신규로 들어갔을 때 그 건물에 있는 기존 임차인들하고 좀 너무 다른 성격이 들어가 버리게 되면 아무래도 임대인분들이 조금 꺼려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중요하게 좀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타워형 이런 빌딩이 들어가게 되면 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수월하지 않습니까? 보안도 그렇고 뭐 청소 부분도 그렇고요. 비용적인 부분에서 절감되는 부분은 네. 통임대보다는 좀 관리 차원에서의 비용은 좀 줄어드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뭐 고객분들하고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연층을 이제 싫어하시는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붙어는 있지만 이게 바로바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을 호소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또 연층을 쓰시다가 이렇게 아예 한 평 한 개층, 오늘 첫 번째 사례 보여드렸던 그런 479 타워처럼 그런 데를 선호하신다든지 그런 상황들입니다. 네. 저희가 세 가지 케이스를 네. 좀 보면서 조금만 봤는데 상황이 조금 다르겠지만 그래도 빌딩 투자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어떤 걸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지 현 시점에서 네. 우선은 좋은 물건을 좋은 가격에 사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임대 사례들을 설명을 드려서 이제 임대 차익 좀 포커싱이 맞춰진 것 같은데, 어쨌든 좋은 가격에 사는 게 좀 좋은 것 같고, 근데 그 이후에 이제는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해서 테너트 구성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좋은 가격에 사시고 하셨으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 테너트 구성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략을 좀 심도 있게 또 짜는 게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하나 덧붙이자면 또 좋은 부동산 또 만나야 됩니다. 그렇죠. 뭐 그런 거는 근데 다 인연이 돼야 되는 것 같고요. 좋은 부동산 당연히 만나시는 좋은 기회들이 많이 생기실 테니까 좋은 부동산 찾는 것도 하나의 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인연이 닿겠네요. 뭐 닿을 수도 있고 안 닿을 수도 있고 뭐 한데, 뭐 닿으면 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또 해결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움직여 보겠습니다. 뭐 아무쪼록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면, 앞으로도 저희가 이제 좀 꾸준하게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을 드리고 또 저희의 생각, 그리고 이 시장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을 빨리빨리 포착을 해서 좀 전달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